자, 다섯 번째는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은 전에 배웠던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라든가 비오사발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전류의 모양에 따라서 자개의 세기에 관한 공식들을 유도할 것이고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공식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류에 의한 자개의 색이 계산이 됩니다. 모양에 따라 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죠. H의 dl은 NI다 라고 하는 요 식.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의해서 DH는 4 파이 R 제곱에 그쵸? I의 DL 사인 세타. 여기서 말하는 세타라고 하는 것은 DL 벡터와 AR 벡터의 각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유도해 보자. 첫 번째는 무한장 직선 전류예요. 무한장 직선 전류. 이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류 I가. 그러면 이 주변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자기장의 형태, 즉 원의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요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럼 요 점에서 뭐가 생겨요? 이러한 원이 생기죠. 이렇게 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에 의해서 H랑 요 원을 다 곱하면 즉 H 곱하기 요 원의 둘레가 얼마니까? DL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그 길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2 파이 R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원의 길이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H의 DL에서 즉 인테그럴 요 D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로 보시면 돼요. 얘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로의 길이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자속이 지나가는 길이 요거잖아요. 2 파이 R 이퀄 NI잖아요. 근데 얘는 전류가 하나밖에 없네. I. 그쵸? 그럼 요 식을 통해서 얘를 H에 관해서 쓰면 H는 2 파이 R분의 I다라고 쓸 수 있다.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됩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자개의 세기는 2 파이 R 분의 I다. 대부분 문제에서 요 R 값과 전류 값을 주고 자개의 세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원통형 직선 전류. 원통형 직선 전류. 자, 이것은 무한장 직선 전류랑 동일한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여기에 반지름이 A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A다. 그리고 여기에는 균일하게 어떻게? 균일하게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도체 밖에서 요 거리가 R일 때 자개의 세기 H는 동일하죠. 뭐 직선 도체 얘로부터 R미터 떨어진 그러니까 2 파이 R분의 I 무한장 직선이랑 어때요? 같아요. 같잖아요. 이거랑 얘로부터 R미터 떨어진 마찬가지로 이 중심에서부터 R미터 떨어진 H는 2 파이 R I란 말이에요. 왜?
얘에 대해서 이렇게 자로의 길이를 그려보면 요거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바로 2 파이 r. 그죠? 요거는 2 파이 r. h는 요 안에 있는 전류는 i란 말이에요. equal i 이렇게 되죠. 그래서 h는 2 파이 r i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반지름이 요 원통 내에 있는 r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내부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안에 있는 뭐만? 전류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 다시다라고 보겠습니다. I 다시 대 I는, 자, 이 전류의 양은 면적에 비례하겠죠, 그죠? 뭐에 비례한다고요? 면적에. 전류 밀도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전류 밀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전류의 양은 면적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적에서는 I잖아요, 그죠? 파이 A제곱, 그쵸? 다시 전체 전류 I는 여기에 있는 전류 I 다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제가. 면적에 비례하니까 이 전체 전류 I는 요만큼의 면적이잖아요, 그죠? 파이 A 제곱이라고요, 그죠? 근데 요만큼에 있는 전류는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죠? 전류의 양은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얘를 I 다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파이 A 제곱분의 파이 R 제곱 I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파이가 약분이 돼요. 그러면 I 다시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 R 제곱분의 I가 돼요. 그죠? A의 제곱분의 R 제곱 I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점에서 자기의 세기는 H는 똑같이 쓰면 돼요. 2 파이 R I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I 다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 파이 R I 다시 대신에 이걸 넣게 되면 A의 제곱 R 제곱 I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R 하나가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2 파이 A제곱의 R I가 되더라. 암페어 턴 퍼 메타. 그렇죠? 그러면 공식까지 다 유도가 됐으니까 여기다 적어보게 되면 요 원통 외부에서 자기의 세기 H는 2 파이 R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고요. 요 내에서 자기의 세기 H는 2 파이 A의 제곱 R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더라. 그럼 얘는 자기의 세기는 얘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얘는 거리에 비례하게 돼요. 그럼 얘에 대한 자개의 세기를 거리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 A까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자개의 세기가 이렇게 비례하게 되겠죠. 그리고 A점을 지나가면 얘는 반비례해서 이러한 자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원통형 직선전류에서 외부의 자개의 세기와 내부의 자개의 세기 공식을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는 환상 고리형이다 이거예요. 그럼 고리를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리에 코일을 감았다 이거죠. 이렇게.
코일을 이런 식으로 감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여기에 전류 I다라고 하는 전류를 흘려보죠. 그리고 이 코일에는 N회 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지금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렇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방향으로. 그랬을 때 요 중심에서부터 요 평균 거리를 R이다라고 한다면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에 의해서 H에 여기 뭐예요? 자로의 길이죠? 자로의 길이는 뭐예요? 요 파란색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가 된다고요. 당연히 2파이 R이 되겠죠? 는 전류를 볼게요. 전류가 이 내에 있는 요 내부에 있는 전류의 개수가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점점점 N개예요. NI가 된다고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자기의 세계 H는 2파이 R분의 NI가 되는구나. 그쵸? 근데 2파이 R을 얘를 자로의 길이 L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얘는 L분의 NI다라고도 쓸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L이 자로의 길이다. 얘도 뭐예요? 자로의 길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R 값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로의 길이 L 값으로 주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혼동하지 말고 얘는 자로의 길이다. 근데 이 자로의 길이가 얘에서 2파이 R인 것뿐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자개의 세기는 어디에 자개의 세기냐면 요 안에서의 자개의 세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어디 여기라든가 여기라든가 얘는 볼게요. 얘를 원을 이렇게 돌리면 이 안에 전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개의 세기가 0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 바깥에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바깥에 돌리면 얘는 나오는 전류이고 여기는 들어가는 전류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0 된다고요. 다시 요 원에서 요 안에 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전류이고 요 바깥쪽은 전류가 나오는 전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전류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자개의 세기는 뭐다? 0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네 번째로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입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이 솔레노이드라는 건 코일입니다. 코일이 무한히 길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내가 뭐예요? 무한히 긴 거예요. 이때 여기다 전류를 집어넣자.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이고요. 여기에 코일의 개수를 N회 감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이러한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편의상 L이다라고 보겠습니다. L. 그러면 인테그럴 H의 DL의 NI예요. 그럼 H 곱하기 자로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 되겠죠? 이퀄 전류 I 감균 S N회
NI가 돼요. 아, H는 L분의 NI구나 라고 되겠죠. 그러면 요 L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균 횟수라고 볼 수 있겠죠? N0 I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암페어 턴 퍼 메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N0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균 횟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자개의 색이에요? 여기에 자개의 색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점이나 요 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자개의 색이 H 이퀄 0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서의 자개의 색입니다. 적어보게 되면 원형 코일 중심축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한다. 이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DH는 4 파이 R 제곱에 I의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개의 색이 H라고 하는 것은 얘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하시면 되겠죠. 4파이 I의 인테그럴 R 제곱에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다라고 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이용해서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형 코일 중심축을 그려보면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원형 코일이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원통 좌표계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통 좌표계를 다 알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유도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표계를 그려보게 되면 중심축이 있겠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반지름에 관한 벡터를 A 로우 벡터,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원의 반지름의 방향에 대한 벡터를 A 로우 벡터라고 볼 거고, 여기에서 파이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 파이만큼 이동하면 이 A 로우 벡터와 수직인 이러한 벡터, 얘를 제가 A 파이 벡터다라고 볼 것이고요. 중심에서부터 이 위쪽 방향에 대한 벡터를 제가 AG 벡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원통 좌표계는 로우 파이 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DL 크로스 AR 벡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류에서 요 미소한 길이가 있겠죠. 지금 요 미소한 길이를 제가 DL 벡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미소한 길이니까 여기는 미소한 각도 D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DL 벡터의 크기는 A 세타, 즉 호의 길이는 R 세타잖아요. 그죠? 호의 길이는 뭐라고요? R 세타잖아요. 반지름과 각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DL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보는데 반지름이 A인 원형 코일 중심에서 B 높이에 있는 요 점에서의 우리가 뭐를 구할 거다? 자개의 세기를 구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DL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길이 A, D, 파이가 되고요. 벡터는 A 파이 벡터가 되겠죠. A 파이 벡터. 자, R에 대한 벡터를 보겠습니다.
R에 대한 벡터. R에 대한 벡터는 요 DL에서 요 B점까지의 벡터를 R 벡터가 되겠죠. 그럼 요 R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벡터와 이러한 벡터에서 내가 이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요?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잖아요. 그죠? 내가 이 벡터를 알고 싶을 때는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벡터를 보면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뭐예요? B AG 벡터에서 A 로우 벡터를 빼주시면 된다. 맞죠?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DL 벡터와 R 벡터를 한번 크로스 해보겠습니다. DL 벡터와 R 벡터예요. 크로스 해볼게요. 적어보면 A D 파이 A 파이 벡터랑 크로스 B AG 벡터 빼기 A 로우 벡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것 중에 I, J, K를 크로스하면 뭐예요? I, J를 크로스하면 K가 나오고 J, K를 크로스하면 I가 나오고 그죠? K, I를 크로스하면 J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순환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로우 파이 G도 어떻게 해요? 외적하면 순환한다고요. 그럼 얘는 얘랑 곱하면 A, B, D, 파이에 파이랑 G를 외적하면 로우가 나오겠네. A 로우 벡터. 그렇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니까. 얘랑 곱하면 A의 제곱 D 파이. 파이랑 로우를 외적하면 파이랑 로우 거꾸로네. 마이너스 H네. 그죠? 마이너스 H 벡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A, B, D 파이 A 로우 벡터 플러스 A의 제곱 D 파이 AG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것에 의해서 한번 H는 공식에 4 파이 I의 인테그럴 R 제곱의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AR 벡터는 R로 향하는 벡터는 R분의 R 벡터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R이라고 하는 벡터를 크기로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얘는 AR,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R 벡터를 요거 대신에 R분의 R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4 파이 I의 인테그럴 R 세제곱의 DL 벡터 크로스 R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적어 볼게요. 다시 4 파이 I의 인테그럴 요거네 R 세제곱분의 요거 A, B, D 파이 A 로우 벡터 플러스 A의 제곱 D 파이 AG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얘를 어디서부터 0부터 2파이까지 뭐예요? 적분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 원을 다 요렇게 한 바퀴 다 적분한다는 얘기죠. 0부터 2파이까지. 어디서? 0부터 2파이까지. 그런데 이 원을 보게 되면 A 로 벡터라는 건 이런 벡터예요. 그죠? A 로 벡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다 적분하면 얘는 이쪽의 방향에 있는 것과 상쇄되고 얘는 이쪽에 있는 방향에 있는 것과 상쇄되고 다 더하면 얘네들은 다 서로 상쇄돼서 결국에는 요 값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값은 뭐가 된다고요? 0의 값이 된다.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4 파이 i에 여기 d파이 여기 2파이네 그냥 2파이에 그죠? a의 제곱에 맞죠? a의 제곱에 방향은 ag 벡터죠. 여기 뭐예요? r 세제곱이 있네. ag 벡터 ag 벡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파이 약분돼요. 2분의 i에 r이 뭐예요? r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2분의 1승이잖아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니까 2분의 1승이라고. 그럼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2분의 1승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3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a의 제곱이 나오네요. 그리고 ag 벡터. 그러면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서 자개의 세기는 이 성분만 존재하게 되고 그 자개의 세기 h가 2분의 i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a의 제곱이 되더라 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원형 코일 중심축 위에서 자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알아? 암기하셔라. 여섯 번째는 원형 코일 중심입니다. 원형 코일 중심.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반지름이 A다라고 보면 그러면 5번에서 했었던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 B값이 0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B값이 0이다. 그럼 여기에서 B값에 0을 넣으면 요 B에다 0 넣으면 A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니까 밑에는 A의 세제곱이 되고요. A의 제곱이네? 그럼 A만 남는 거예요. 2A분의 I가 돼요. 얘는 H가 2A분의 I가 되더라. 근데 이 코일이 만약에 N번 감겨져 있다라고 하면 얘의 자개의 세기는 NI가 됩니다. 그래서 H는 2A분의 NI다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면 이러한 원형 코일이 있고 반지름이 똑같이 A인데 이 코일이 완전하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일이 예를 들어 요만큼 세타만큼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서 요 세타만큼이 있다. 그럼 얘는 요만큼은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러면 이때 요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 H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원이 완벽하게 있을 때 자개의 세기는 2A분의 I였습니다. n의 값을 1이다라고 보고. 자, 근데 얘는 전체 중에 세타만큼 있는 거잖아요. 이 전체 원의 길이를
2파이라고 하죠. 그죠? 전체 2파이 중에 요만큼, 세타만큼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 원의 각을 라디안으로 하면 2파이잖아요. 중에 세타만큼 있다. 얘를 계산해 보면 4파이 A분의 세타 I 암페어 턴 퍼 메타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 얘가 완전한 원이면 이 A분의 NI, 그러니까 N의 값이 있다면 얘가 세타만큼 있다면 4파이 A분의 세타 I만큼의 자개의 세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유한장 직선전류입니다. 유한장 직선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유한장 직선전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이용하셔야 되겠다. 7번째 유한장 직선전류. 유한장 직선전류. 유한장 직선전류에서 만약에 여기에 길이를 L이다라고 보고요. 요 L이라고 하는 곳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럼 예로부터 A미터 떨어진 어떠한 점에서 자개의 세기 H를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각도를 요 끝에 이루는 각도를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각도를 보자. 그럼 여기를 제가 편의상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한다면 공식에 의해서 얘는 4 파이 A분의 I의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공식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를 베타 1, 여기를 베타 2다라고 한다면 얘는 4 파이 A분의 I의 사인 세타, 여기는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 베타 1 플러스 코사인 베타 2가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식만 외우셔서 적용하셔도 되고 공식만 외워서 답을 찾으셔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강의니까 이거를 유도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유도하는 과정도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죠? 알아두시면 좋겠다. 몰라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럼 유도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소 자개의 세기는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4 파이 R 제곱의 I의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하나의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여기의 길이를 제가 L이다라고 보고요. 여기의 길이를 A다라고 보고 여기의 각도를 세타, 여기의 각도를 베타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R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로 의해서 여기에 미소한 길이 DL이라고 보고 얘를 DL 벡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예로부터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는 아주 미세한 D 세타다라고 하는 각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요 벡터는 요 벡터예요. 요 R에 대한 단위 벡터를 AR 벡터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의 각은 180도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뭐 파이 마이너스 베타, 뭐 라디안법으로 쓰면 얘는 뭐 파이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dl 크로스 ar 벡터는 dl 곱하기 ar은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니까 dl 길이에다가 쌓인 각도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dl 벡터와 ar 벡터가 이루는 각 알파. 여기 알파라고요. dl 벡터와 ar 벡터가 이루는 각 알파. 그럼 여기서 제가 사인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예요. 맞죠? 파이 마이너스 베타. 그럼 얘는 삼각함수 식에 의해서 얘는 사인 베타다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전자기학 오리엔테이션에 이거 삼각함수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베타 각이네요. 그럼 얘는 사인 이것과 뭐랑 같아요? 코사인 세타랑 같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같아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 삼각형에 다시 와서 삼각형으로 와서 탄젠트 세타를 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L이네. 맞나요? 그죠? 그럼 L은 A 탄젠트 세타예요. 그죠? L은 A 탄젠트 세타. 양변을 제가 한번 미분해 볼게요. DL은 그죠? 미분할 수 있어요. DL은 얘를 왼쪽을 미분하면 DL, 오른쪽 미분하면 A에 탄젠트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돼요. 세타에 디세타. 얘도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그런갑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 식이 하나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 코사인 R분의 A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R에 관한 식으로 써볼게요. R은 코사인 세타분의 A예요. 그럼 얘 다시 쓰면 또 얘도 여러분 이 근역 삼각함수니까 그렇구나 하면 돼요.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라고요. A 시컨트 돼요. 그럼 여기에서 R 제곱해 볼게요. A의 제곱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그죠? 제곱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곱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기초적인 건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보겠습니다. DH는 4 파이 R 제곱에 I에 DL에 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그죠?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알파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 요거 알파. 그쵸? 그대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 파이 R제곱 대신에 요거 넣어볼게요. A의 제곱 시컨트 제곱 세타. R제곱 대신에 I에 DL 대신에 요거 넣어볼게요. A 시컨트 제곱 세타 디세타. 그쵸? 사인 알파 대신에 이 사인 알파 대신에 코사인 세타를 넣어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A 하나 없어져요. 시컨트 제곱 없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DH는 4 파이 A에
i의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돼요. 맞죠?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 여기를 제가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요. 예로부터 Am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를 세타 1, 세타 2. 그럼 어떠한 미소한 DL이라고 하는 애에서부터 여기에 자개의 세기는 요만큼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하면 다 더하면 돼요. 적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H는 4 파이 A I는 상수값이에요. 그죠? 4 파이 A I는 상수값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라고. 코사인 세타 D 세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세타 2고 여기는 세타 1이네. 마이너스 세타 2 세타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를 보시게 되면 4 파이 A의 I에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다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2 세타 1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공식이 드디어 4 파이 A의 I에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2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인 세타 1은 코사인 베타 1과 같고요. 사인 세타 2는 코사인 베타 2와 같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베타 2, 아니 코사인 베타 1, 코사인 베타 2로도 쓸 수 있다. 이게 유한장 직선도체에 의한 자개의 색이 공식이 됐다. 마찬가지로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유도 과정은 필요하신 분들만 궁금하신 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된다. 강의니까 그렇죠? 그냥 외워라 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8번째는 정 N각형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 N각형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는 이 유한장 직선전류에 의한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정삼각형에서 중심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이라면 내각이 다 똑같이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가 됩니다. 그럼 이 정삼각형의 중심을 찾아보면 얘 각이 정확히 판, 얘 각도 정확히 판, 얘 각도 정확히 판인 요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전류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얘에 의한 자속은 분명히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 합이 된다. 그죠?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엔 뭐예요? 하나, 도선 하나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개의 세기에다가 3을 곱해 주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선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L 미터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 반은 2분의 L이 될 것이고요. 이때 이 L미터라고 하는 도선으로부터 요 직선거리,
여기를 제가 A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작은 삼각형을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30도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6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 30도를 볼게요. 요 탄젠트 30도는 요거분의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L분의 A가 됩니다. 2분의 L분의 A, 탄젠트 30도. 그럼 여기서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A는 2분의 L의 탄젠트 30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탄젠트 30도라고 하는 값은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A라고 하는 값은 2 루트 3분의 그죠? 2 루트 3분의 L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선 하나에 의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자개의 세기 H1은 4 파이 A 분의 I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A가 얼마죠? 지금 방금 계산했습니다. 2 루트 3분의 L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곱하기 사인 60, 사인 60 맞아요? 여기 60도, 여기 60도잖아요. 여기서는 사인 60도 플러스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합치면 네, 루트 3 얘가 루트 3 돼요. 그럼 H1은 적어보면 4 파이 2 루트 3 L분의 I 그죠? 곱하기 루트 3 돼요. 그럼 요거 2 돼요. 보시면 2분의 루트 3 루트 3 되고요. 파이 L분의 I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쵸? 이건 뭐예요? 요거 하나에 의해서 생기는 자개의 세개. 근데 얘 정삼각형은 몇 개 있어요? 똑같은 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3 구하면 되죠. 3을 곱하면 2분의 9 파이 L분의 I다라고 하는 자개의 세개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정삼각형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우리가 구했어요. 그죠? 정삼각형. 그렇죠? 정사각형, 정육각형. 유도 과정은 어떻겠어요? 다 동일하겠죠. 그죠? 정사각형, 정육각형.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더라. 자, 정삼각형에서 자개의 세기 방금 유도했습니다. 2분의 9 파이 L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 이거였어요. 정사각형에서는 여긴 똑같아요. 파이 L분의 I. 정육각형도 여기는 똑같아요. 파이 L분의 I. 정사각형에서는 여기가 2 루트 2고요. 정육각형에서는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각형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는 이것만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요 L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식에서 한 변의
길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변의 길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8m의 선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8m의 선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때 이 정사각형의 중심에서 자개의 색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8m의 선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얘가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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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라는 얘기죠. 그때는 L의 값을 요 8을 쓰는 게 아니라 얼마를 써야 돼요? 2를 써야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L이 뭐다? 한 변에 대한 길이에 대한 공식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